2열의 전체 힙룸은 캡틴 시트라서 중앙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시트 폭을 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카시트 세대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트의 단독 사이즈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 그리고 트림과 트림의 폭 착자부 길이는 착자부 길이는 46, 39, 45. 아이소픽스에서 착자부 끝까지 재는 이유는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뒤보기 각도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16.05. 16.05? 16이야 지금. 13.2. 8.3. 8.3? 12.1. 잠깐만. (55) 사이드 스텝이 22, 24, 약 84cm 가량. 이 측면을 통한 3열의 워크스루는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7인승은 무조건 중앙 통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좁은 폭 19cm, 가장 넓은 쪽은 23cm입니다. 2열 중앙 센터 터널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어서 서포트 레그 방식의 카시트 설치할 수 있습니다. 3열은 이제 51 되는데 21로.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는 2열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테더 앵커는 2열에 여기 하나씩, 요 바로 요 마크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고리가 보이시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보시다시피 일체의 테더 앵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열은 보시다시피 아이소픽스 앵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7인승 차량의 아이소픽스로 카시트 설치는 2열에 2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의 위치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시트 착자부가 가파른 편입니다. 16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트, 이 시트가 16도가 넘어가는 이유는 성인 승객들의 다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이 레그 서포트가 있는데, 이 레그 서포트를 수직으로 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수직으로 수납해야 되는 수납 공간이 필요했고, 승객도 편안하게 태워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서포트 이쪽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가파르게 또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설치를 할 때 밑으로 짧게 들어가 있죠. 보통 시트가 낮고 가파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의 높이를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노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꺾어 가지고 위로 살짝 노출시켜 줘요. 그렇게 되면은 카시트를 설치할 때 고정식 아이소픽스가 있어도 그대로 들어가서 바로 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끼기 위해서는 이 착자부가 눌려서 들어가야 되고, 이 시트보다 더 낮게 빡빡하게 들어간 이 로어 앵커 포인트는 이제 카시트의 뒤보기 설치를 더 가파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는 어린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서 뒤보기를 해야 되는, 뭐 인펀트 카시트,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 이런 유럽형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설치할 때 상당히 이제 뒤보기 각도가 안 좋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설치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전벨트의 종류는 ELR 전용입니다. ELR은 이제 이머전시 락킹 리트랙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응급시에 락이 걸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감기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오토매틱 락킹 리트랙터, 그러니까 카시트를 이제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한 ALR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ALR은 북미 필수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리아 차량은 북미에 진출하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는 굳이 북미에서 의무사항인 ALR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 차는 제3세계용 차량이니까요. 한국,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용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견고한 설치를 하려면 락오프 기능이 있는 카시트를 선택하거나 락킹 클립을 이용해서 더 견고하게 설치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는 이렇게 금속 와이어가 이제 들어있는 신축성이 있는 노출형 안전벨트가 들어갑니다. 폭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위로 세워서 이제 자립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버클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VIP 스타일의 헤드레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여기가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지금 시트백에서 약 한 10cm 이상의 두께로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카시트 각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 밀착성이 떨어진다면은 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안전한 실내나 아니면은 트렁크 밑에 완전히 수납이 가능한 곳에 헤드레스트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레스트를 아무데나 그냥 실어 놓거나 아니면 뭐 거꾸로 꽂아 놓거나 한다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락이 걸리지 않고 빠지게 된다면 이게 날아가서 이렇게 사람 머리를 강타할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3열은 싱킹 되어서 차량 바닥으로 숨겨지지 않아요. 그 폴딩 싱킹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사이즈 헤드레스트가 3열에 들어간 겁니다. 헤드레스트가 시트백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부스터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 카시트의 각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에어벤트는 3열의 천장에 2개, 2열 끝자락에 2개, 그리고 2열 전방에 2개, 총 6개의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에어벤트가 있는 자동차가 풍량이 가장 강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뒷좌석을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의 후석 에어컨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뒷좌석을 위한 선쉐이드는 이렇게 상부에서 내려서 수동으로 밑에다 꼽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위에서 내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굉장히 정겹네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이런 수동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유리를 파워 윈도우로 만들지는 기술적으로 이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동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 3열은 이렇게 하단에서 위로 올려서 걸 수가 있는 선쉐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윈도우가 좀 높고 공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치를 숨겨 놓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틸팅이 되는 수동식 팝업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상당히 얇아 보여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들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2열, 3열의 승객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1열과 3열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고, 여기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USB A 타입의 소켓이 2개가 있고요. 이렇게 포켓이 또 밑에 있고 220V 200W짜리 컨센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장바구니 거리, 그리고 포켓, 그리고 핸드폰 포켓,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2개씩 있고요. 여기 3다수 2개 꽂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뒷좌석을 위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리클라이너 복귀, 여기에는 또 전동으로 다 작동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열로 가면 여기 또 USB 소켓이 있고, 여기 아주 쬐끄만 컵홀더가 2개 있고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연계되어 있는 에어벤트인지 아니면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는 에어벤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스타리아는 뒷면이 거의 90도로 떨어집니다.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인데요. 90도로 떨어지는 상업용 밴들은 문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승용
역할도 함께 하기 위해서 트렁크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후면부가 90도로 엄청나게 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열립니다. 트렁크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후면에 공간이 약 1.4m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테일게이트 모양이 비스듬한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거나 하면서 공간을 좀 줄이는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갔을 때 차를 너무 바짝 붙여놓고 거기서 뭐 짐을 싣는다든지 하실 때 뒤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소픽스 전용 인펀트 카시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소픽스 고정식 레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앵커가 상당히 짧게 착자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카시트는 각도가 좋으려면 한 요 정도로 설치되면 아마 각도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픽스가 요 정도에 위치되어 있었으면요. 근데 거의 한 2.5cm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그럼 꺾어서 설치하려면 보이시나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착자부보다 낮은 아이소픽스 이 베이스가 들려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이미 베이스의 각도 자체가 매우 가파릅니다. 매우 어떤 카시트가 와도 뒤보기 각도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들은요. 이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들은 이렇게 수평면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소픽스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패밀리카라고 나온 차들은 이 착좌부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고 평평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릴렉션 시트다 보니까 이게 사람도 눕혀야 되고 다리도 받쳐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트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 아이소픽스는 저렇게 낮아버리고 이 착좌부의 높이는 높아져 버리고 각도는 가파라졌고 카시트 설치는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패밀리카로 팔리는 부위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들의 시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아이소픽스 전용 유럽형 카시트 말고 안전벨트나 레치로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북미형 카시트를 직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산차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차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카시트를 구입하면 이렇게 애기들 제대로 태울 수가 없어요. 이 뒤보기를 왜 하는 거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돌전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파른 비스듬한 면에서 수면을 하게 되면 머리가 점점 중력 때문에 내려오고 근육이 없고 경추가 약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머리는 점점 내려오면서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보기 배면 각도는 최대한 눕혀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트가 차단을 해버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카시트 탓을 합니다. 내가 산 카시트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각도가 가파르다. 좋다고 해서 100만원 주고 샀는데 애기가 서 있다더라, 앉아 있다. 이거는 카시트 탓이 아니에요. 카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베이스가 수평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트를 저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놓다 보니 카시트와 사람이 공존하는 차가 패밀리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의 패밀리카들은 성인 승객이 편하게 눕자 그 누운 착좌 포지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트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제작하다 보니까 카시트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90%의 점유율을 가진 모든 국산차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무슨 미친 소리 하나?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 차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해외의 패밀리카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를 설치해 봤는데요. 이 시트에서 착좌면보다 저 앵커 포인트가 낮게 짧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시트의 베이스가 이렇게 들떠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누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들려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이 떠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이스가 떠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각도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앵커가 짧고 낮아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거를 개선할 수가 있을 텐데 저 앵커만 조금 높게 기역자를 꺾어서 위로 올려주면은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현대기아차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뒤보기 애기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시트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트 이 바닥보다 좀 더 길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기역자를 앞으로 빠져나와 있었으면 이 카시트의 베이스는 한 요 정도 이렇게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도 개선을. 근데 저 아이소픽스
아이소픽스를 저렇게 깊숙이 박아버리면 이 시트의 착좌면이 하도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만 대의 차가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뒤보기 하는 어린이들 카시트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현대 기아차가.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앉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승객이 편안한 것도 자동차 상품성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위한 차, 패밀리카 이런 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를 얼마나 세심하게 설치 방식을 준비하느냐. 패밀리카를 홍보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이런 차들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스타리아 7인승은 카시트 설치가 2열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아이소픽스 앵커가 2개밖에 없어요. 뒤에 없습니다. 7인승, 9인승, 11인승 전부 다 통일입니다. 2열에만 있어요. 좌석은 이렇게 많은데 카시트 설치를 확보해준 자리는 2열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펀트 카시트 아니면 컨버터블, 부스터 모든 카시트들 자녀 한 명일 때는 조수석 뒤에 2열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2명일 때는 레그룸이 워낙에 길고 설정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조수석 쪽으로 인도로 접근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편의에 의해서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리아 7인승에서 아이가 3명일 때는 뒤보기를 하거나 스스로 걷기가 불편한 어린아이들이 2열에 탑승하는 게 맞습니다. 2열에 탑승시켜 주시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들, 이런 3점식 하이백 부스터를 사용하는 카시트가 3열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앞보기형 카시트, 컨비네이션 카시트들 5점식 안전벨트 사용하는 카시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카시트가 더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런 탑테더를 뒤에다가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머리가 튀어나가는 거리가 한 20에서 30cm 정도의 거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리아는 3열에 이 카시트 탑 테더를 연결할 수 있는 테더 앵커가 전무하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전벨트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테더링을 한 상황보다 머리의 전방 이동량이 사고가 났을 때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열에 테더 앵커 없는 것은 상당한 감점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3점식 하이백 부스터는 3점식 안전벨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탑 테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 타는 앞보기용 테더링이 필요한 카시트는 3열에다가 설치했을 때 안전성에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형 카시트 설치했을 때는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2열에 어린 아이들 타고 뒤에는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타는 게 맞아요. 설치 위치 상황은 똑같은데 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미형 카시트들은 베이스가 이렇게 플렉서블한 스트랩 타입의 아이소픽스 레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치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벨트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북미형 카시트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소픽스가 고정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일자로. 그랬을 때 이 각도 보이시나요? 베이스의 각도 비교가 되나요? 기본적인 설치에도 현격한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각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요것도 좀 각도가 가파를 수가 있어요. 플렉서블 레치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도를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적정 각도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요게 요 가운데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다이소에서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가 매트 아니면 뭐 수건 아니면은 철물점에서 파이프 동파 방지용 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카시트 밑에다가 살짝 깔아주세요. 카시트의 설치를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고 레치를 당겨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각도가 개선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깥에서 보면 거의 평면에 수평에 가까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하면 이건 거의 방바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시트를 설치해 준다면 엄청난 각도 개선을 할 수가 있죠. 오랑이는 거의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서 있는 상황, 여기에서는. 근데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각도 개선이다. 지금 제가 인서트를 다 제거해서 그런데 여기 신생아 인서트 들어오면 거의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결론은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 사고 우리나라 카시트 사서 안전하게 태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자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카시트를 직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움이 남고, 이 아이소픽스 앵커 조금만 개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편하고 안전하게 국내에서 구입한 카시트로 평평한 뒤보기 각도를 구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 각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A 필러의 시작점, 여기가 사실은 벨트 라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임의로 이 벨트 라인을 저 앞에서부터 쭉 수평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봤어요. 이만큼이 이제 더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윈도우를 거의 한 15cm에서 20cm 가량 이렇게 낮춰줌으로써 승객의 개방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 이 차는 이제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승용차를. 그래서 그 승용차의 플랫폼을 길게 늘려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상고가 낮아요. 지상고가 낮은데 차 문을 열어보면 자동차의 플로어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고부터 플로어까지의 두께가 상당해요, 이 높이가. 이 차는 밖에서 봤을 때는 높지 않은데 안에 들어가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엄청나게 높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승용차였으면은 의자가 낮게 있었겠죠. 근데 MPV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트가 위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인이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높고 윈도우 벨트 라인이 낮다 보니까 보통 차들은 여기까지 벨트 라인이 옵니다. 실내에서 윈도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 차체 구조물이 일단 보호를 해주고 측면 충돌을 당했을 때 커트 에어백이 이 윈도우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의 커튼 에어백이 전개되면 호주의 AN캡이라든지 국토부의 KN캡 충돌 테스트를 이미지나 영상을 보면은 전개되는 지점이 지금 여기 그 절개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펼쳐지더라고요. 한 15에서 20cm 정도의 높이가 상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유리창에. 에어백은 머리까지, 그리고 구조물은 펠비스, 요 골반 부분을 보호해 주는데 이 상체 토르소는 노출되는 거예요, 에어백도 없이.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밑에서 차가 치고 들어오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뭐 단독 사고로 돌았다든지 아니면 뭐 전복됐다든지 이 높이보다 더 높은 차가 와서 받는다든지 했을 때 외부 충격이 직접적으로 이 부위에 치고 들어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에어백이나 구조물의 보호 없이 외부 충격이 바로 이 상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토부 KN캡의 스타리아 측면 테스트를 보면은 언뜻 보면 이제 총점으로 평균 환산했을 때는 되게 좋게 나옵니다. 별 5개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 그 세부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딱 요 부위, 사람의 딱 흉부 부위가 미흡 등급이 나옵니다. 딱 여기만요. 그리고 만점이 4점입니다. 4점. 머리, 복부, 골반 다 4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흉부만 0.473점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과장하자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미흡을 받았다. 그렇게 후하게 주는 KN캡에서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도 이 스타리아 차량이 팔리는데요. 호주에서 측면 충돌 폴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점수가 나왔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측면 충돌 폴대를 했을 때 4점 만점에 이 흉부 체스트만 0.18점입니다. 그러니까 4점에 0.18이면 0.2라고 쳐도 20배가 넘는 거예요. 안전성이 지금 머리나 골반이나 하체에 비해서 이 흉부의 안전성은 20분의 1인 겁니다. 20분의 1.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개방감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측면 충돌을 당했을 때, 뭐 전복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어린이가 탔을 때, 키가 이 정도 되는 어린이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지금 오랑우탄이라서 엄청 조그만 애예요. 신생아 정도 키도 안 되는 애인데, 이런 애가 뭐 한 요 정도 안전키를 갖고 있다고 쳤을 때요, 상체 상반신이 요 정도 되면은 여기에 머리가 위치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머리가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백 전개면을 이만큼이라고 추정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타리아는 가정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예요. 학원차, 뭐 스포츠클럽,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런 소형 규모의 이제 업장에서는 다 이런 차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시는데,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저렇게 두툼하고 높이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정규 카시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섬유 재질의 판때기로 돼 가지고
안전벨트만 달려있는 굉장히 간소화된 유사 카시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카시트 의무화 법규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잘못 적용되면서 저품질의 그런 유사 카시트들이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들에 다 적용되고 있는데, 만 2세에서 만 5세 뭐 여기까지 타고 다닐 거고, 유치원도 만 5세 6세 이렇게 타고 다닐 거고, 이제 그런 아이들 만 6세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방석 같은 카시트에 앉아서 머리가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돌아다닐 텐데, 대부분 에어백 전개 밑에 머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카시트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머리와 상체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정규 카시트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계속 몇 년 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왜냐, 이 작은 차량에 더 많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의자도 작아져야 되고 카시트의 부피도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차에 막 15명씩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간소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이런 정규 카시트들이 설치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타리아를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설계를 바꿔갖고 윈도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뚝딱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는 풀 체인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는 커튼 에어백의 전개 범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 에어백 전개 범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완전히 풀 커버를 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머리나 상체나 어른 승객의 상체 모두 유리창에 노출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이 차가 외형적으로 그리고 어떤 편의적으로 사람들의 시야를 좋게 해준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다. 이 스타리아는 유럽 시장을 원래는 타겟으로 만들어진 차인데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항마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타리아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런 뭐 에어백 전개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열을 안쪽으로 들여서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뒷범퍼에서 3열 의자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다인승 MPV이기 때문에 3열의 승객 탑승이 전제가 되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후방 추돌에 대한 인명 안전에 대한 충돌 테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뒤에서 받아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지를 알아보는 그 안전도 테스트에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3열의 안전성을 알 수가 없죠. 후방 추돌의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항상 내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3열을 뒤로 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범퍼와 3열 의자의 간격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현대 스타리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된 7인승 차량입니다. 패밀리카 리뷰와 카시트 체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쉽지만 D-입니다. D-. 네. 그 이유는 이 차는 공간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카시트 대책, 착좌 각도, 아이소픽스 앵커 위치와 높이, 벤치 시트가 아닌 점, 2열에 아이소픽스 2개만 있는 점, 그리고 3열에 테더 앵커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제 안전성, 유리창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구조물의 위치가 너무 낮고 시트 포지션은 높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F가 아닌 것은 이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실내 공간이. 이 차는 성인 승객들을 의전용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좋은 차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카시트와 공존할 때에는 카시트를 설치하는 어떤 배려나 대책이 사실상 굉장히 미흡한 차량이라 이 차량을 패밀리카를 운영하는 것은 추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그나마 2개 달아놓은 그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조차도 매우 낮게 짧게 설정된 탓에 이렇게 카시트 뒤보기 각도가 매우 열악하게 만들어진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테일의 아쉬움입니다. 패밀리카라고 홍보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만들었었어야 해요. 한 상황에만 치우쳐서 차를 만들면 어느 한쪽은 희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쉬움이 많았다.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와 카시트 체크는 이 차의 전체적인 평가와는 또 다릅니다. 이 차의 완성도는 뭐 다른 유튜브나 미디어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카시트 이게 메인이 되고 가족을 위한 공간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와 이 패밀리카 카시트 체크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을 제공해 주신 돈이 되는 차량 공유, 이웃의 차를 공유하자 카쉐어링 타운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앱으로 간단하게 우리 이웃에 있는 차를 빌릴 수 있고 그 이웃은 내 차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차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카시트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나라 카시트 제조사인 다이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와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